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다시 빛을 품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황당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선사하는 궁극의 구원일까요?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 과학 유니콘 기업인 뉴럴링크는 시각 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 이 기술은 임상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시력을 박탈당한 채 영원하고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숨 막히는 경험을 잠시 공감해 봅시다.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얼굴, 맛있는 음식의 색채, 심지어 해질녘의 황홀한 노을까지도 그 모든 것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풍화된 파편이 되어 과거리라는 이름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인류는 이를 절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인류 문명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천재의사와 과학자들이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그 누구도 이 두터운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손상되거나 끊어진 시신경을 복구하는 것은 차가운 재를 다시 울창한 숲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만큼이나 어려운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오직 신만이 관장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세상이 미치광이라 부르는 한 야심가가 이 신성한 영역의 경계에 서서 도발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과학자라기보다 철저히 파격적인 기업가에 가까운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최근 전 세계 학계와 대중을 놀라게 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머스크는 선천적 실명이나 안구 결손 혹은 시신경이 완전히 괴사한 환자라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희미한 빛이나 형체를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는 이를 블라인드 사이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자본의 허풍일까요? 아니면 인류 문명이 다음 기술적 특이점으로 나아가는 이정표일까요? 오늘 저는 전 세계 지정학적 기술 경쟁과 깊이 있는 투자 논리의 관점에서 300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시각 정복사를 파헤치고 뇌에 칩을 심는다는 그 섬뜩하면서도 경이로운 기술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서사는 300년 전 계몽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55년 프랑스 파리, 포르말린과 고서 냄새가 가득한 진료실에서 샤를 르루아라는 의사가 당시로서는 기괴하고 시대를 앞선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선천적인 불행으로 절대적인 어둠 속에 갇힌 환자가 미지의 공포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르루아의 손에는 차가운 구리선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은 당시 막 발명된 불안정하고 육중한 원시 방전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없던 그 시절 과학적 탐구는 종종 비명과 혈흔을 동반했습니다. 르루아는 무표정하게 구리선을 환자의 머리에 감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급히 전원을 올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환자는 영혼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르루아는 환자의 몸부림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보입니까? 빛이 보이나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극심한 통통 속에서 환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번개 같은 섬광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르루아는 환희에 찼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적인 전기 신호가 눈을 거치지 않고 대뇌 피질에 직접 작용해 시각적 인지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광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다채롭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뇌 신경이 거친 전기 충격에 반응하며 내뱉은 단말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통증을 동반한 깜빡임일 뿐이었습니다. 르루아의 시도는 결국 실패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실패가 후세에 남긴 교훈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뇌는 신의 성전이며 범인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진화의 본능은 미지에 대한 공포보다 강력했습니다. 르루아 이후 수많은 과학자가 안개 속의 영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자문했습니다.
눈이 고장났다면 왜 부품처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없는가? 그러나 해부학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의학계는 우울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구와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 케이블 따위로 비유하지 마십시오. 시신경은 120만 개 이상의 초미세 섬유가 촘촘히 얽힌 신경 다발입니다. 이 섬유들은 신의 섭리와도 같은 정밀한 방식으로 뇌 뒤쪽의 시각 피질과 연결됩니다. 만약 이 다발이 사고나 질병으로 완전히 끊어진다면 이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삶은 스파게티면 120만 가닥을 아래로 던져 지상에 있는 120만 개의 바늘귀에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현대와 미래 생물 의학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괴사한 신경 섬유는 피부처럼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3세기 동안 의학계의 정설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은 불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평생 어둠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라는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미국의 논란의 중심에 선 천재 생물공학자 윌리엄 도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게 전통 의학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혁명적인 가설을 세웠습니다. 시신경을 고칠 수 없다면 아예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눈 자체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직접 뇌에 주입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든 생리적 입력 단자를 우회하여 뇌와 컴퓨터를 직접 동기화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도벨은 행동파였습니다. 1978년 그는 실제로 환자의 뒷머리를 절개하고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후드 옆 피질에 백금으로 만든 68개의 전극을 심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뒷머리에 금속 단자를 꽂는 장면이 도벨의 실험실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환자는 곡식자루처럼 무거운 수십 킬로그램의 컴퓨터를 짊어지고 머리에 끔찍한 도선들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전원이 켜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점이 보입니다. 빛나는 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소식은 폭풍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2000년 제리라는 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36년 만에 시각의 일부를 되찾았고 2002년에는 환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천천히 운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는 인류가 마침내 신의 저주를 풀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곧 더 큰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도벨의 기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염과 발열이었습니다. 우리 뇌의 질감은 두부처럼 연약하고 민감하지만 도벨이 심은 것은 딱딱한 금속이었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거나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딱딱한 전극이 부드러운 뇌 조직을 긁어대며 아물지 않는 상처와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 노출된 단자가 세균이 뇌로 침투하는 고속도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은 짧은 광명을 누리는 대가로 더 끔찍한 통증과 간질 발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 정밀하지만 원시적인 장치들은 강제로 제거되었고 환자들은 다시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벨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인류의 희망을 밝혔던 이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공시각의 꿈은 다시 깊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냉정한 투자자의 시각으로 머스크를 다시 봅시다. 대중의 눈에 그는 전기차를 파는 최고 경영자이거나 화성 이주에 집착하는 광기 어린 인물 혹은 사회관계 망서비스에서 관심을 끄는 인플루언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공학계에서 본 그의 본질은 철저한 공학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는 전임자들의 경험적 편견을 모두 걷어내고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제1원리를 추구합니다. 머스크가 시각 재건이라는 난제를 검토했을 때 그는 지난 300년간의 실패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틀렸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죽은 신경을 생물학적으로 고치려 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의학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통신 프로토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뇌는 침범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물이 아니라 생체 전기로 작동하는 복잡한 논리 회로 기판일 뿐입니다. 눈은 광학 센서이고 시신경은 전송을 담당하는 물리적 버스이며 시각 피질은 최종 디스플레이입니다.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고장났다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무선 미러링 전송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뉴럴링크의 핵심 논리는 뇌 안에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고대역폭 블루투스 수신기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벨이 겪었던 뇌 조직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는 집요할 정도의 기술공학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뉴럴링크는 극비리의 두 가지 핵심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N일 칩과 R일 수술 로봇입니다. 우선 전극 자체를 보면 도벨 시대의 전극은 굵은 바늘 같았지만 뉴럴링크가 만든 전극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심지어 적혈구 지름에 가까운 초미세 유연 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어 사람의 손가락으로는 다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물질을 뇌에 심으면 뇌는 거부 반응이나 기계적 손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 과제는 거미줄보다 가는 1024개의 전극을 어떻게 뇌의 특정 신경원 집단에 정밀하게 꽂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외과이라 해도 현미경 아래에서 호흡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아릴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고정밀 전자동 재봉틀처럼 작동하며 모든 미세 혈관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피하면서 1분 안에 수십 번의 정밀 천자를 완료합니다. 세상의 의구심에 맞서 머스크는 2021년 역사에 기록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페이저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페이저의 뇌에는 칩이 심어져 있었고 조이스틱을 움직이려는 신경 신호가 실시간으로 해독되어 무선 명령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기술계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더 이상 허상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페이저의 실험은 뇌의 명령을 읽어내는 출력 신호였지만 블라인드 사이트 수는 외부의 디지털 정보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생체 전기 언어로 번역해 넣어주는 선민력 신호이며 그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전도 없이 외계어를 즉석에서 알아듣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뉴럴링크는 알고리즘 해독 분야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혁신적 의료기기 지정을 받으면서 신의 영역을 향한 이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블라인드 사이트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가혹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두 눈이 실명되고 시신경이 손상되었으나 뇌 뒤쪽의 시각 가공센터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이보그즈가 될 것입니다. 수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개골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을 내고 칩을 심은 뒤 덮으면 겉으로 봐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수술 후 활성화 단계입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외부 카메라의 픽셀 신호가 전기 펄스가 되어 환자의 뇌로 흘러 들어갈 때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사케이 해상도의 화려한 세상일까요? 머스크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초기에는 80년대 원시적인 아타리 게임의 픽셀 화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흐릿하고 거칠며 그저 깜빡이는 색덩어리로 이루어진 윤곽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절대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흐릿한 그림자 하나조차 영혼을 밝히는 창조의 빛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계와 기술계를 전율케 하는 것은 이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첫 번째 아이폰에서 지금의 스마트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그랬듯 일단 통로가 확보되면 해상도의 향상은 폭발적일 것입니다. 전극이 1000개에서 10,000개, 10만 개로 늘어나면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초고화질 시각도 꿈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야심은 단순히 자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기술의 종착점이 인공시각이 이 자연시각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육안은 가시광선이라는 매우 좁은 전자기파 스펙트럼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감지, 자외선 감지, 열화상 기능이 통합된 기계 눈을 가지게 된다면 사용자는 칠흑 같은 밀림 속에서도 올빼미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대상의 체온을 감지하며 망원경처럼 시야를 자유자재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애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는 미래의 어느 날 과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칩을 심음으로써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인지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환자일까요? 아니면 진화의 선구자일까요? 물론 이런 공상과학적인 비전 뒤에는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뇌 조직의 장기적인 내구성, 해킹을 통한 시각 신호 탈취, 심지어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시각을 차단하겠다는 자본주의적 디스토피아까지.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다모클레스의 검입니다. 우리의 시각기관이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장악되어 망막 위에 강제로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뜬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예속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험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절망했던 이들에게 딸의 웃는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광명을 빌려주는 악마에게 저당 잡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는 지금 인지적 붕괴의 전야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머스크 한 개인의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기술을 통해 진화의 주도권을 되찾고 신이 남긴 결함마저 수리하려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인류의 승화일 수도 문명의 파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뇌 수술을 통해 초인적인 시야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킹이나 데이터 인질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술은 질주하고 윤리는 뒤처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상이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간성, 욕망, 그리고 미래에 관한 궁극적인 논쟁입니다.